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신부수가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음하고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슬픔과 연민을 뜻하는 한자가 있었고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슬픔과 연민에 관한 한자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한자를 한번 배워보시겠는데요. 무엇을 배우냐면요. 슬플비, 슬퍼할게, 불쌍하련, 불쌍히 여길 미인이라는 한자가 있고, 부끄러울게,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치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한자는 부수가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해결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한자가 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쉽게 받아쓰기가 되지 않더라도 한자를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를 쉽게 배우는 비법인데요. 첫 번째부터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 부담 없이 한번 시청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슬플비 다 아시는 한자지요. 위에 있는 한자가 아닐비, 아래에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어서 내 마음이 아니다. 나 기쁘지 않다.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그렇죠. 슬픈 마음이겠죠. 우리가 비참하다. 비애를 느낀다. 이럴 때 쓸 때 슬플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슬플비의 반대말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쁘다죠? 한자에서는 기쁠 희자를 써서 희비가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쁘다는 한자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슬퍼할 개자를 보시면 앞에 마음심이 벌써 슬프다를 했지만 슬퍼하다는 뜻을 다시 이 뒤에가 약간 발음과 같이 도와주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는 이미기라는 한자입니다. 이미기라는 말은 벌써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이 슬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이동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슬픔과 이 슬픔은 약간 다른데요. 무게감이 아주 다릅니다. 이 슬퍼할 개자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의 깊이가 깊은데요.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비분관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읽는 슬픔인데 보통 개인적인 슬픔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분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깊이가 완전히 약간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탄하다라고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길 연장과 네 번째 불쌍히 여길 민을 같이 보시면 단어가 돼버리는데요. 먼저 불쌍하다라는 말 마음으로 해줬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련인데 이 뒤에 있는 한자는 도깨비 불린이고요. 여기서는 도깨비 불보다 앞에 언덕부가 들어가 있는 이웃린자의 생략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뭐 해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이웃에 아주 좀 결손가중이 있다거나 살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가련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럴 때 쓰는 연민할 때 련자고요. 우리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내가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이라고 하면 나와 같이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하고 마음이 맞을 거예요. 내가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나와 같은 고향에서 온 새댁이 내 옆에 살았다면 정말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많죠. 나와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친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호라비가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그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불쌍히 여길 민자인데 이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문을 닫고 글 공부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근심할 민자입니다. 근심할 민이 민발음을 주고 마음심이 불쌍히 여기다가 돼서 불쌍히 여길 민인데요. 연민할 때 쓰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자고요. 여기 뒤에 있는 한자가 민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그럴 문자였는데 민이 됐기 때문에 발음이 변형을 해버리니까 문이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문문자 가운데에 한자가 들어가서 민과 문 발음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속을 캐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글 공부를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불쌍해 보였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큰 자양분이 되는데요. 여기도 저는 이자 배울 때마다 문을 닫고 글 공부하는 사람 불쌍하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편하게 좀 의미를 두면 편할 것 같아서 여담을 조금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끄럽다를 시작하겠는데요. 앞에 마음심이에요. 부끄럽고요. 뒤에 있는 건 귀신인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 생각나나요? 보통 귀신을 한자에서 말할 때는 조상을 상징한다거나 우리를 훤히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귀신을 많이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귀신 기자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쪽으로 가지 않고 옛날 우리 토속신앙으로 보는 한자예요. 그래서 귀신이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부끄러울 괴자인데요. 귀신기가 다른 자와 결합하면 괴발음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끄러울 괴자로 쓸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내가 너무너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 있는 걸 자괴감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쓰는 괴자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울 참자로 넘어가면 위에 있는 한자가 벨참이라는 한자입니다. 벨참, 배를 참수영할 때 참자입니다. 그래서 도끼로 뭔가를 베어내는, 머리를 베어내니까 참수영이 됐고요. 아래다가 마음심을 쓰는데, 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목을 베는 참수영을 했을까? 정말 가벼운 죄는 아니었나 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죽는 죽음이 떳떳하고 좋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돼서 그 심리 상태, 참수형을 당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해서 부끄러울 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속으로 눅눅히 내가 깨우치는 걸, 후회하는 걸,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그걸 뉘우칠 줄 아는 참회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쓰죠. 저 부끄러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참 많아요. 자,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정말 옳고 그름, 양심, 남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말이죠.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또 너무 부끄러움을 알면 대인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부끄러움입니다. 일곱 번째 부끄러울 치자인데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얼굴에서 어떤 부분이 변하나요? 한자에서 딱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심에다가 귀를 집어넣어서 귀가 빨개지니까 부끄러워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지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러우면 귀보다 볼이 빨개집니다.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는데 얼굴에 티가 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면 어느 정도 부끄러우면 참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부끄러움을 타면 그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부끄러워할 때 귀가 빨개진다로 한자를 만들었네요. 볼이 빨개진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끄러울 치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치욕적이다, 뭐 수치스럽다, 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후안무치라고 하죠. 그때 쓰는 부끄러울 치자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렇게 3개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런 한자들이 쓰네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오늘 슬플피, 슬퍼할게, 불쌍하렴, 불쌍히 여길밀, 부끄러울게,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치를 배우셨는데, 자, 부끄럽다, 이렇게 또 슬프다, 불쌍하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시집온, 새댁이랑 나랑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여겼던 마음 뭐였죠? 불쌍히 여기련 제가 동병상련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느끼는 기분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슬퍼할 개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다 마음은 무엇인가요? 답은 슬플 비자를 두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제 설명을 잘 들은 사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 중에서 귀가 빨개졌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끄러울 치가 되겠죠. 제 고시원 이야기 했던 자는 어떤 거일까요? 찾으셨나요? 불쌍히 여길미, 제 글 공부하는 사람 짠하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귀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자죠? 부끄러울 괴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자를 재밌게 의미있게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또 초록색 칠판에 시험 문제 내놓겠으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